안녕하세요. 저는 상견례를 앞두고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친과는 5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었지만 뜻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파혼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친과 사귀기 이전부터 고양이 집사였습니다. 러시안 블루 한 마리와 페르시안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 뒤로 불쌍한 길냥이 새끼를 고양이 보호소에서 2마리를 입양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러시안 블루 고양이는 별이, 페르시안 고양이는 달이, 코리안 숏헤어는 각각 여름이와 가을이, 이렇게 4마리 키우고 있는 집사입니다. 금쪽 같은 4새끼들이죠. 남친도 처음부터 제가 고양이 집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트도 고양이 카페로 많이 다니기도 했고요. 인스타에 내 금쪽 같은 새끼들 사진들로 도배하다시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내 새끼들을 보면서 하고 하루의 끝도 내 새끼들을 보면서 끝납니다. 고양이 안 키우시는 분들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를 며칠만이라도 가까이서 키워보신다면 제 마음을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그건 제 남친도 인정했던 부분이죠. 남친과 5년을 연애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제가 고양이 키우는 것에 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제 남친도 내 새끼들을 자기 새끼 마냥 이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남친 부모님 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교외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있는 고급 전원주택 단지에 있는 전원주택이었어요. 넓고 큰 멋들어진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셔서 노후를 보내실 꿈에 그리던 집을 직접 설계하시고 지으셨다고 해요. 마당도 넓고 정원수도 멋졌고 무엇보다도 공간이 넓직넓직하니 전망도 확 트인 곳이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으셨는지 알 것만 같았어요. 성품도 깔끔하셔서 현관이나 거실이나 방 등에 물건들이 허투루 놓아져 있지 않고 가지런했고 자질구레한 살림살이는 보이지 않도록 인테리어도 신경 쓰시는 듯 보였습니다. 남친은 차남이었는데 결혼한 형네 부부가 왔었고 막내 여동생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날씨는 약간 쌀쌀했지만 야외 바베큐 데크 시설이 꽤 고급스럽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닥불도 피울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해서 색다른 분위기에서 예비 시부모님이 바베큐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한우고기 부위별로 그리고 통삼겹살 훈제를 해주신다고 예비 시아버지와 남친 형이 나서서 고기를 굽고 있었고 예비 시모와 저 그리고 예비 시누이와 예비 동서와 함께 상차림을 도우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나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를 길냥이 3마리가 멀찌감치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야옹아 하고 불렀는데 시아버지가 고기 구우시다가 길냥이를 보시더니 갑자기 바닥에 돌멩이를 주워서 길냥이를 향해서 던지시는 겁니다. 저리 가라 도둑고양이들 하고 소리치니까 예비 시모도 돌멩이를 주워서 던지면서 불쌍한 길냥이들을 쫓아내시더라고요. 남친은 그것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길냥이들은 하악질하면서 더 멀찌감치 떨어져서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렇게 해코지 하는데도 가지 않고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예비 시아버지와 고기 굽는 것을 돕고 있던 남친에게 다가가서 길냥이들이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먹을 것 좀 주라고 조용히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남친은 우리 먹을 것도 아까운데 길냥이들한테 고기를 주냐고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옆에서 예비 시아버지가 저와 남친이 주고받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집냥이면 모를까 길냥이들한테 밥 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전원주택 단지라 어디서 오는지도 모를 길냥이들이 많이 생겼다시며 이게 모두 다 캣맘들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먹을 것을 주면 새끼 낳고 아예 집에 들어와 살거나 맨날 밥 주라고 들락거리니까
절대 먹을 것 주면 안 된다며 음식에 약을 넣어서 전부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가 고양이판이 될까 두렵다고 하시네요. 저는 예비 시아버지 말에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캣맘들에게 돌 던지고 고양이 밥에 약을 뿌려서 죽게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예비 시아버지 입에서 듣게 될 줄이야. 어안이 벙벙했고요. 한 생명을 죽이는 건 범죄 행위 아닌가요? 집 없는 길냥이들은 아무나 죽여도 괜찮은 생명인가요? 애묘인으로서 참 기가 막힌 말을 듣게 되었네요. 예비 시아버지의 말씀에 아무도 이유를 다는 가족들이 없었어요. 남친마저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먹지 않고 남은 고기들을 싸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길냥이가 있었던 자리에 고기를 크게 한 접시 놓아두었습니다. 불쌍한 생명들 아닙니까? 곧 추워지면 어찌 겨울을 날지 참 걱정인 애들이네요. 저희 예비 시부모님들은 그것 말고는 다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예비 시부모님들과 가족들도 모두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이뻐해 주실 거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톡도 주고받게 되었고 남친을 통해 제 인스타에도 들어오셔서 올라온 고양이 사진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4마리 고양이 집사란 걸 아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신혼집을 받은 게 있다시며 예비 시어머니가 남친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남친이 모두 바쁘니 미리 예비 시어머니께서 3군데 정도 보아두셨더라고요. 저는 제일 우선순위가 고양이 방이었습니다. 4마리이다 보니 고양이 용품이 많아졌고 별도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남친 서재와 침실 그리고 태어날 아기 방 정도로 컨셉을 잡으시고 집을 봐두셨더라고요. 제가 집을 볼 때마다 고양이 방을 거론하니까 살짝 짜증내셨습니다. 고양이를 꼭 키워야 하는 거니?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키우라고 줘버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정색을 하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고 웃으며 말했죠. 그날 저녁 예비 시모께 감사의 의미로 저녁 식사 대접해드리고 예비 시어머니랑 남친과 함께 예쁜 디저트 카페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어머니, 제가 고양이 키우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하니까 바로 그렇다고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별이와 달이 그리고 여름이와 가을이는 저에겐 그냥 고양이가 아니에요. 제 자식입니다.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하실지라도 제 자식과도 같은 애들이 맞아요. 그러니 어머니도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네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너네들은 자식 안 낳을 거니? 아기 있는 집에 고양이 4마리나 돼서 잘 키울 수 있겠니? 하고 혀를 차며 안 될 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고양이 키우는 집 애들 물어봤더니 소파도 다 뜯어놓고 해서 새 물건 못 들여놓는다고 하더라. 너희 신혼살림 들이자마자 니네 고양이들이 물어 뜯어놓을 테고 혹시 네 아기한테도 핥히거나 그러면 어쩔 거고 태어날 아기한테도 소홀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고양이 키우는 거 아닌 것 같다. 그 거듭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친은 옆에서 저만 보고 그만하자는 눈치만 보내기만 하고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아서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작정한 듯 한 말씀 더 하시네요. 네가 고양이 이뻐하는 건 알겠는데 아닌 건 아닌 거다. 사람 새끼도 아니고 고양이 새끼가 어찌 자식이라고 할 수 있니? 이제 결혼하면 남편과 곧 낳을 아기한테 집중해야지. 네 직장 다니면서 고양이까지 어떻게 키운다고 고집부리니? 그러시면서 당장 갖다 버려라. 고양이가 다 니네 집이다. 또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니? 우리 동네 길냥이들 보니까 내가 밥 한 번 생전에 안 줬는데도 토시라니 잘만 살아있더라. 그냥 길에다가 버려도 알아서 잘 산다. 죽든지 살든지 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끔찍한 말씀을 하시네요. 고양이 버리라는 예비 시모 말에 남친이 엄마, 소영이가 키운 고양이들 다 품종묘인데 버리면 아깝지. 커셔서 몰라도. 그래서 제가 품종묘는 비싸서 아까우니까 키우고 코숏은 길냥이들이라 흔한 품종이니 버리자고 했더니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아니, 엄마가 싫어하니까 그냥 두 마리는 버리고 두 마리만 키우면 되지 않을까? 엄마 어때? 하는 겁니다. 예비 시모 암만 아니었음 저 거지 같은 상판떼기에다 주먹을 날려버렸을 텐데요. 참았습니다. 두 손 불끈 쥐고 세이브 해놨어요. 예비 시모는 원래 캣맘들 싫어하는 안티캣, 안티 집사들인 걸 아니까 그런다 치고 이 망할 놈의 남친 새끼가 내가 얼마나 우리 다리 별이 여름이 가을이를 사랑하는 줄 알면서 저런 똥 같은 말을 하고 자빠져 있는지 머리에 스팀 올라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예비 시모 앞이라 열심히 마음 가다듬고 최대한 웃는 낯으로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정신 나간 놈의 남친 새끼는 계속 지 엄마한테 희죽거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얘는 내가 고양이들이랑 못 산다고 하면 나랑 안 산다고 나를 버리지. 고양이들은 절대 못 버리는 애야. 나보다 고양이들을 더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을 버리라는 거지. 결혼했으면 당연 사람이 우선이지. 고양이가 무슨 소용이니? 하시네요. 아주 두 사람이 나를 앞에 두고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내 대가를 스팀 폭발하는 걸 보고야 말겠다란 표정입니다. 네, 참. 전 남친을 보면서 몇 번을 주먹을 쥐락펴락, 심장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머리는 뚜껑 나라기 일보 직전이었네요. 감히 귀한 내 새끼들을 버리라니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동안 내 앞에서 별이 달이 그리고 여름이 가을에게 주었던 수많은 하트들은 무엇이었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이 남친 새끼 상판떼기 날려버리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암튼 예비 시모가 울 새끼들을 버리라는 충격적인 말에도 이 남친 새끼는 하나도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고 오히려 희죽거리고 비아냥거려도 저는 용케 잘 참아냈습니다. 어쨌든 예비 시모는 제가 모셔야 할 웃 어른이시니까요. 그날도 예비 시모가 남친 보고 저를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오라고 하는 걸 제가 어머니 괜찮아요. 맨날 데려다 줬는데 오늘은 어머니 모시고 들어가야죠. 안녕히 가세요. 집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고 꾸벅 인사드렸습니다. 남친 상판떼기 보고 싶지 않아서 얼른 어머니 모시고 가라고 했네요. 속으로 그랬네요. 너 두고 보자 남친아. 아작을 내줄게 기다려라. 하고 이를 아득아득 갈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내 오피스텔에 들어서니 내 김동이들 볼 생각에 그새 남친 새끼 잊어버렸네요. 번호키 누른 소리에 달려나왔을 내 이쁜 새끼들. 별이, 달이, 여름이, 가을이. 나란히 앉아서 눈 빼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이쁜 천사들 있으면 나와보라 해봐요. 엄마 맞다고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면서 안아달라고 합니다. 개냥이가 따로 없어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안고 뽀뽀하고 쓰담쓰담 해주니 안고서는 못 빼깁니다. 여름아, 달이야, 별이야, 가을아 하이톤으로 불러줍니다. 어구어구 내 새끼들 잘 있었죠요? 엄마 보고 싶었죠요? 남친한테 카톡이 오든지 말든지 울 새끼들 챙기느라 신경도 안 썼습니다. 한참 또 전화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이제 도착했니? 톡 좀 씻지 마라. 꺄, 니 우리 엄마한테 엄청 싹싹하더라. 아주 내가 니 이뻐서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야 이 새끼야 니 전화 끊어라. 니 목소리 들으니까 또 뚜껑 열릴라 한다.
하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남친 목소리 들으니 다시금 아까 있었던 기분이 더럽게 차올라서 좋은 소리 안 나올 것 같아서 끊어버렸죠. 내 기분도 헤아리지 못하고, 아니 헤아리고 있는 건지 또 모르겠지만 해맑게 전화하다니 얄밉네요. 저런 세대가리 남친을 두었다니 저도 참 한심한 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내 새끼들을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결혼해서 살게 된다면 뿌리속까지 스며있는 고양이에 대한 편견과 의식 구조를 개화시켜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 하고 밤새 내내 공유해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깨끗한 동물이어서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 왜 인간들은 고양이를 박대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배고파서 온 불쌍한 길냥이한테 돌 던지는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금 떠올라서 끔찍합니다. 그렇게 고양이한테 해코지를 하고서 얼마나 많은 나쁜 업보를 쌓았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기 목숨이나 가족 목숨만 귀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들 모두 언젠가 죄를 고스란히 받을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이 말을 꼭 남친 부모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남친이 제 오피스텔로 찾아왔어요. 어젯밤에 집에 도착해서 전화 끊어버려서 걱정을 한 모양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마저 신혼집 보러 가자고 하는데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밖에 나가서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을 듯 싶어 챙겨 나왔네요. 남친은 어제 일로 대충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우리 엄마가 고양이 키우지 말라는 건 오롯이 우리 엄마 생각일 뿐 그뿐이야. 우리가 결혼하지 엄마가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들 물주라 대충 기분 맞춰드린 것 뿐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네. 결혼해서도 맨날 네 부모가 물주라 적당히 비유 맞추고 살겠다는 거네? 그리고 결국 네 부모님 비유 맞추느라 나한테 원치 않는 걸 강요할 거고 네 엄마 앞에선 이렇게 말하고 내 앞에선 저렇게 말하고 너도 참 대단하다. 참 피곤하단 말이지. 내 새끼들 키우는 문제를 네 부모가 네 물주라서 적당히 타협해야 할 문제니? 네가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제처럼 네 엄마가 더 그러시는 것 아냐. 내가 너를 믿고 어떻게 사냐? 내 새끼들 키우는 문제는 네가 동의한 거 아니었어? 인스타에 올린 사진에 네가 하트 제일 많이 보낸 거 알아? 그리고 맨날 애들한테 아빠라고 한 게 누군데? 했어요. 너 똑똑히 말해봐. 달이, 별이, 여름이, 가을이 네 새끼들 맞아? 네가 애들한테 아빠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남친 말이 웃기네요. 아니, 난 네가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그냥 좋았지. 네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을 거야. 하길래 말이 끝나자마자 쥐어 박았습니다. 이 빙신아, 넌 어제부터 계속 주목을 벌고 있더라. 그래서 이쁘고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생쇼를 한 거였다고? 넌 내 새끼를 자식으로 안 본다 이 말이지? 네 아버지처럼 약 타서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네. 아니, 우리 엄마 말도 일리는 있잖아. 넌 고양이 네 새끼라고 나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건데 내 말이는 너무 많잖아. 안 그래? 얼척이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라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네. 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집에 입양 보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집도 넓으니 키워달라고 해도 되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친 뺨을 열차게 때려버렸습니다. 어제부터 주먹을 벌더니 결국 쌍판대기 날려버렸네요.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네 엄마 아빠한테 내 귀한 새끼들을 사지에 보낸다고? 네가 사람이냐? 내가 눈이 돌았네. 그동안 내 앞에서 사람인 척 연기했었네. 너도 분명히 들었잖아. 고양이는 약 타서 죽여야 한다고. 그런 네 어메아베한테 내 새끼를 보내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돈 몇 푼에 내 새끼를 목숨 갖고 저울질하는 것 봐.
그러니까 네 엄마가 물주인데 물주가 싫어하니까 적당히 비위 맞추기 위해서 내 새끼를 목숨과 맞바꾸자고 하는 거지? 에이 또라이 새끼야. 인간 좀 되라. 야, 이 또라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고급진 말 하나 해줄게. 사람한테는 신의, 믿을 신, 의로울 의 이렇게 두자. 신의가 있어야 하는 거야. 너는 나한테 신의를 저버렸어. 좀 더 깨달은 다음에 다른 여자 만나라. 하마터면 이런 똥차를 탈 뻔했네. 이런 멍청한 남친 새끼는 내가 지 상판떼기 갈기자 깜짝 놀라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젠 볼일 없으니 다음부터 연락하지 마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톡도 차단하고 오피스텔로 찾아볼까봐 오피스텔도 부동산에 내놓고 당분간 친구네 집에서 출퇴근했습니다. 물론 예비 시모 톡도 모두 차단했고요. 회사 퇴근 시간 맞춰서 회사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난리 부르스치네요. 그러던지 말던지 일주일 동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일 예정된 상견례 날인데 이미 파혼 선언했다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만나주지 않으니 편지를 지어주고 꼭 읽어보라고 합니다. 궁금해서 읽었습니다. 신의를 못 지켜서 미안했다며 별이 달이 여름이 가을이도 내 새끼로 받아들이겠다며 함께 잘 살자고 앞으로는 꼭 신의를 잘 지키며 살게 노라고 용서해달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께도 고양이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받았답니다. 앞으로 부모님 눈치 보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파혼은 유보해달라고 하고 저 말고는 어느 누구하고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파혼 유보할 생각 있으면 그동안 저한테 땀 맞고 속 끓이느라 못 먹어서 배고프니 국밥 사주랍니다. 자기 좀 살려주라네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한 번쯤은 기회를 주는 것도 아량 있는 여자로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음날 퇴근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배고프니 내가 한우 고기 사줄게. 먹으러 가자 했더니 바로 팔짱 끼고 애기같이 좋아라 합니다. 어쨌든 파혼했다가 파혼 유보로 돌아섰습니다. 동안 사귀어온 정을 봐서라도 한 번쯤은 기회를 더 준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파혼한 썰입니다. 비록 파혼 유보 중이지만 나중에 후기 사연 적어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